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하고 좀 비슷해요. 과거에 이제 등식의 성질 배웠죠. 그때랑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이제 등식의 성질하고 좀 비슷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막 그랬었지. 등식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그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저런 조건이 있을 때 그 말이죠.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것은 어떤 A라는 문자를 그냥 대체해서 쓴 건데 여기에 뭐 어떤 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긴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아무튼 왼쪽과 오른쪽 그 말이에요. 여기 무슨 모양으로 있건 간에 왼쪽과 왼쪽이 크다고 돼 있다면 그 말이야. 자, 이 부등호의 양변에 똑같이 C씩 더해도 C를 똑같이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왼쪽이 큰 것이다 그 말이야. 똑같이 C씩 빼도 왼쪽이 큰 거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뭐 더했을 때 뺐을 때 그 말인데 자, 이렇게만 쓰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자,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서 왼쪽이 뭐 5가 있고 오른쪽이 만약에 2가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야. 자, 5가 2보다 큰 거지. 자, 그런데 왼쪽에 만약에 여기다 더하기 3을 더했다. 여기다 더하기 3을 똑같이 더하자 그 말이야. 자, 똑같이 3을 더하면 역시 아까는 얘가 컸었는데 3을 더한 수 똑같이 3씩 더했을 때 이야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그대로 큰 거죠. 그냥 얘는 8이고 얘는 5니까 역시 이쪽이 큰 거지. 자, 역시 왼쪽이 더 큰 것이다. 똑같이 더했을 때 왼쪽이 더 큰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이 빼면 어떨까? 자, 양변에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2를 빼든지 3을 빼든지 자, 3을 더했으니까 3도 빼봅시다. 3을 빼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얘는 2고 얘는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얘가 크죠. 자, 역시 왼쪽이 크다. 똑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왼쪽이 큰 것이구나 그 말이야. 자, 이 성질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다 그런 뜻이야.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등식에서도 등식의 성질을 왜 공부합니까?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을 풀어낼 때 방정식 풀 때 그 성질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부등식에 구할 때 역시 이 성질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왼쪽이 그대로 큰 것이다. 만약에 방향이 오른쪽이 더 컸었다면 역시 오른쪽이 크다 그 말이에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원래 방향하고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더하거나 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하거나 뺐을 때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아까 이제 음수는 이제 이해를 안 들었는데 음수를 더해도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자, 이쪽이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랑 뭐 2가 있을 때 이쪽이 크죠. 자, 음수를 더해도 마찬가지. 양쪽에 음수를 더하자. 여기다 이제 5 더하기 이제 음수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더하자 그랬다 봅시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3씩 더하면 얼마냐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플러스인 거지. 플러스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역시 이쪽이 큰 거지. 여기서 역시 이쪽이 크다 그 말이야. 똑같이 음수를 더해도 왼쪽이 큰 것이다. 만약에 똑같은 음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원래 2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을 뺐다면 자, 똑같은 녀석을 뺐어요. 이번엔 음수를 뺐어. 자, 그러면 이 값은 8인 거지. 마이너스라서. 이 값은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역시 이쪽이 크죠. 원래 얘가 큰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뭐 양수를 더하든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빼든 음수를 빼든 자, 부등호 방향은 그냥 원래 방향 그대로다 그 말이야.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자, 부등식의 이제 기본 성질이고요. 자, 이번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아까는 이제 양수, 음수 상관없이 더하거나 뺐을 때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눌 때 그 말이야.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자, 그때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것은 역시 아까처럼 이제 뭐 5랑 뭐 2를 예로 듭시다. 얘가 크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같은 양수를 곱한다. 자, 여기는 이제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C가 만약에 양수일 때, AC란 말은 뭡니까? 양변에, 좌변에 C를 곱했다. 우변도 C를 곱했다. 그 소리지. 자, 같은 양수를 곱했을 때는 왼쪽이 그대로 큰 것이다. 그 말이고, 양수로 나눴다. 그 말이. C분의 A 그 말은 좌변을 C로 나눴다. 우변도 C로 나눴다. 양변을 똑같이 C로 나눴다. 그 말이지. 그럴 때도 왼쪽이 크다. 이 표시예요. 자, 일단 숫자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5랑 2가 있는데, 좌변에 만약에 같은 양수인 뭐 3을 곱하자. 또 그래 봅시다. 자, 3을 똑같이 곱했어요. 역시 15, 6 얘가 큰 것이지. 그래서 같은 양수를 곱했더니 역시 왼쪽이 그대로 크다 그 소리야. 자, 이번엔 나눌 때 그 말인데, 나눌 때인데 이제 좀 3의 배수를 좀 이용해서 9랑 3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얘가 크죠. 자, 같은 양수로 나눗셈을 할 거야. 나눈다 그 말은 우리가 나누기 3, 나누기 3 이런 겁니다. 자, 양변을 이렇게 3씩 나눴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또 3이고 얘는 1이니까 이쪽이 큰 거지. 즉 같은 양수로 나눠도 왼쪽이 큰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야.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양수로 양변을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 그 말이야. 바뀌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성질이고요. 자, 이제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눌 때도 바뀌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그랬습니다. 아까랑은 좀 반대지. 자, A가 B보다 큰데 만약에 C가 음수일 때 그 말이야. 이제 C가 음수라면 이것은 뭐야? AC란 말은 양변에 여기도 C, 여기도 C 곱했다 그 소리지. AC, BC 양변에 C씩 곱하는 모양이지. 이것은 양변에 C씩 나눈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원래는 왼쪽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지. 자, 실제로 저렇게 되나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확인해 볼 거예요. A가 B보다 크니까 이제 아까처럼 계산을 좀 쉽게 9랑 글자보다는 다른 숫자 씁시다. 자, 12 여기 뭐 4가 있다 해봐요. 여기. 자, 얘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12가 4보다 커. 자, 근데 여기 이제 음수도 한번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12가 4보다 큰데 양변에 똑같이 만약에 뭐 30 곱하자 또는 뭐 40 곱하자 그렇게 합시다. 여기다 4를 곱했을 때 똑같이 40 곱하면 얘는 48이고 얘는 16이니까 역시 이쪽이 크지. 똑같은 양수를 곱했더니 역시 왼쪽이 크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아까 그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자, 그때도 왼쪽이 클까 그 말이야. 이제 음수를 곱할 때. 자, 이것은 뭐야?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지. 이제 얘는 마이너스 16이 됐죠. 자, 이제 요 녀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반대로 음수니까. 자, 음수를 곱했더니 방향이 좀 반대로 바뀌어야 맞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이것은 이제 원래 숫자가 양수일 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관계가 성립된다 그 말이고.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양변을 이번엔 같은 음수인 마이너스 4로 나누자 그래봐요. 여기. 마이너스 4로 나눴어. 자, 그러면 누가 크냐 그 말인데 이 값이 뭐야?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지 역시 이쪽이 크지? 아, 이쪽이 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음수로 나누게 되면 역시 방향이 아까는 이쪽이 컸었는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구나 그 말이야. 이제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양수를 알기 쉽게 예로 들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음수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가 큰 수가 있어요. 지금 A가 B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양수를 곱할 때를 봅시다. 양수를 곱하게 되면 그 말이야. 양수 만약에 3을 곱한다고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 여기 3배 할 거야. 마이너스 12가 있는데 여기도 3배 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양수를 곱하면 누가 크냐? 자,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36이죠. 당연히 이쪽이 크지? 아, 얘가 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양수를 곱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원래 방향하고 같죠. 바뀌지 않았지. 만약에 여기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똑같은 식의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이제 음수라서 플러스 12가 된 거죠. 얘는 플러스 36이 됐어요. 아, 이쪽이 크지? 그래서 방향이 원래 방향에서 이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 말. 자, 원래는 왼쪽이 컸었는데
음수를 똑같이 곱했더니 오른쪽이 크게 된다 그 말이야. 반대 방향이 된다. 예.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자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때도 자 똑같은 음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쪽이 크죠. 지금이 똑같은 음수가 있는데 이쪽이 큰 음수 관계인데, 자 이제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4로 나눈다 합시다.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4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누가 크냐 그 말인데, 이것은 이제 계산상 1인 거지. 이건 계산상 지금 마이너스가 3인 거예요.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로 나눗셈을 하면 이쪽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수로 나눴더니 오른쪽이 크다. 자 여기 원래식이 뭐 양수, 얘가 양수가 써졌던 음수가 써졌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기다가 양변에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숫자를 넣어서 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 음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더하거나 뺄 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음수를 곱하거나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눌 때, 자 같은 양수를 곱하든 양수로 나누든 간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로 나눌 때, 그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에요. 자 부등식의 어떤 식을 풀어갈 때 이런 성질에 따라서 풀어가야 됩니다. 음수를 곱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방향을 바꿔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겠고, 자 이제 기본 내용은 그렇고요.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여기 뭐냐면, 자 A가 B보다 크다. 저런 조건이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 자 A, B는 지금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A가 클 때 이야기입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는 이 조건 하에서 아까 이제 그 성질을 활용해서 저것의 대소를 알아보자 그 말이야. 자 1번 3 빼기 A랑 3 빼기 B, 뭔가 좀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이 녀석은 누가 큰가요 그 말이야. 저런 조건이라면. 자 근데 이대로는 바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문자가 좀 뒤에 있잖아요. 자 문자가 뒤에 있을 때는 좀 말을 바꿔서, 자 이 녀석을 앞에를 써서 마이너스 3 더하기 3, 자 이거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같은 말이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 누가 크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문자를 좀 앞으로 빼서 순서를 좀 바꿔서 상수항을 뒤로 빼서 이렇게 좀 써주는 거. 자 이렇게 쓰면 이 식을 이제 잘 분석을 하면, 원래 A, B가 있었는데 A, B가 원래 있었어요. 이쪽이 원래 컸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써진 것은 무슨 소리냐. 자 마이너스 자 A, B 앞에 마이너스가 다 생겼지. 마이너스가 다 생겼다 그 말은 둘 다 마이너스 1배한 상황 이야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3 그러면 왠지 양변에 3씩 더했다 그런 말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자 A랑 B에 마이너스 1배씩 했다 그 소리야. 자 마이너스니까 이 식에서 마이너스 1배씩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배 하면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다 그랬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이 큰 것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야 방향이. 자 이제 요 모양에서 다시 요 모양 만들려면 뭐야? 양변에 여기 양변에 3씩 더하면 이 모양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3 더하자 이런 소리야. 자, 양변에 똑같이 3씩 더했으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즉 오른쪽이 큰 것이다. 얘가 큰 것이다 그 말이야. 자 저런 관계는 얘가 크다.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대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A랑 더하기 1과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1. 자 이제 아까랑 비슷한 표현이죠. 자 그럼 요것은 원래 A가 이렇게 B가 크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한 건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더하기 1은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는 건 나중에.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뭡니까? 양변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랑 같죠.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한 거랑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배 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1배라는 건 이렇게 이건 생략하고 곱하기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틀어주라 그 말이야. 알겠죠? 음수를 곱할 때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1씩 더해라 그 말이지. 똑같이 1 더해라 1 더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양수를 더하건 음수를 더하건 빼건 이런 것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요대로가 방향이다 그 말이야. 오른쪽이 큰 것이다. 이쪽이 큰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오른쪽으로 해주면 되겠어. 자, 역시 이제 A가 B보다 클 때 3A 빼기 5, 3B 빼기 5. 3A 빼기 5랑 3B 빼기 5랑 얘는 또 누가 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본다면 3A, 3B니까 원래 식이 있었는데 이 식에다가 3배, 3배씩 똑같이 하면 저런 모양 생긴 거지. 3배 하고 3배 했다 이 소리야. 3배. 3배씩 똑같이 했는데 양수를 곱했잖아요. 양수를 곱할 때는 이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대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빼기 5 빼기 5니까 똑같이 50 뺀 거지. 자, 똑같이 50 빼자 빼기 5 그 말이야. 자, 똑같이 50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왼쪽이 그냥 크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 자, 이제 비슷한 감각으로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3에 b 더하기 1. 자, 이제 이 녀석은 그러면 누가 크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번엔 아까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좀 말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이대로 보면 좀 착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괄호는 좀 풀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1 이것과 마이너스 3b 빼기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누가 크냐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원래 a가 b보다 커요 지금이. a가 b보다 커. 자, 이런 식에서 이제 이 모양 만들어 갈 건데, 자, 여기 좌변을 보세요.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씩 곱한 게 있는 거지. 마이너스 3배 하자고 말이야. 얘도 마이너스 3배 했어 똑같이. 자, 그러면 음수를 곱한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다 그랬지 이렇게. 자,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얘가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더하기 1을 그랬지. 여기는 근데 더하기 1이 아니죠 모양이. 일단 더하기 1씩 해봅시다. 더하기 1 그랬어요. 더하기 1. 자, 똑같이 1씩 더해도 얘가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성립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모양이 오른쪽이 요게 아니잖아요. 요게 아니고 이 수에서 이걸 만들려면 요 모양으로 만들려면 요 수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다시 4를 이렇게 빼줘야 요 녀석이 얘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오른쪽 수에서 4를 빼줘야 얘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오른쪽은 4 빼야 되면 왼쪽도 4를 빼면 똑같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겠지. 그런데 여기만 4를 빼야 돼 지금. 여기만 4를 빼면 그 수가 얘보다 클까 그 말이야. 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얘가 꼭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똑같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해준 게 아니야.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빼기 4가 아니라 아예 그냥 더하기 4였다면 얘가 얘보다 큰데 더하기 4다 그러면 4를 또 더하는 녀석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더 큰 거지. 자, 이 녀석이 얘가 얘보다 큰데 여기도 4를 더했다면 당연히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고 반대로 뺐다면 여기만 우변만 뺐잖아요. 여기만 뺐을 때는 얘보다 꼭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옳은지 틀린지 누가 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2인 경우 A가 2고 B가 1인 경우 이때를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를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2를 넣어볼 거야. 2 이렇게 2. B 대신에는 1이. 여기 넣었을 때 이 값이 과연 오른쪽이 클까요? 그 말이야. 자, 만약에 이렇다면 A가 B보다 크다는 맞죠 지금? A가 1하면 이건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실은. 자, 이걸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야.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 2죠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5인데 이쪽이 크다 말이 안 맞는 거지. 이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변에 똑같이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추가로 좀 응용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대소비거 2. 자, 이제 아까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말이 좀 바뀌어서 조건을 A가 B보다 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을 때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녀석은 누가 크냐 비교해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저 식을 좀 정리해서 자, 이 식을 좀 정리해서 A, B의 관계를 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A, B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A랑 B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런 녀석들 좀 없애버리는 게 좋겠지. 1 같은 거. 1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빼기 1, 빼기. 자, 우변 좌변에 똑같이 1씩 빼버리는 거야. 부등식의 성질 똑같은 걸 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알겠죠? 자, 똑같이 1씩 똑같이 뺐어요. 그러면 좌변에 지금 남은 건 마이너스 2a인 거지. 자, 우변은 마이너스 2b가 남은 거죠. 똑같이 1씩 뺐으니까 1은 사라졌지. 자, 그리고 왼쪽이 크다. 자, 똑같이 1씩 뺐기 때문에 왼쪽 값이 오른쪽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다시 이제 a라고 b만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2라는 계수가 좀 사라지면 좋겠지. 자,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나누기 마이너스 2a, 나누기 마이너스, 아니, 2a가 아니라 나누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양변에.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누자. 나눠버리면 이거 약분돼서 a인 거예요. 얘는 약분돼서 b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음수로 나눴잖아요. 음수로 나눌 때는 방향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요것이 크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식은 좀 정리해주면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정리하면 요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B가 A보다 크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B가 A보다 크다. 그런데 저런 거 정리할 때 여기서 아까 이제 1부터 뺐죠. 1부터 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잘못해서 여기 계수부터 없애자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자. 마이너스 2로 나누자. 마이너스 2로 나누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먼저 나누는 건 꼭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 숫자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 똑같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2로 똑같이 나눠줘야 돼. 다. 자, 어떤 하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좌변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도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똑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수를 제거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냥 상수 같은 거 먼저 없애기 위해서 더하거나 뺀 다음에 나머지 개수를 그냥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는 과정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이것을 정리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자, B가 A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야. 자, 그럴 때 저 녀석은 누가 크냐 그 말이니. 자,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문자를 좀 앞으로 빼서 쓰는 거라고. 자,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2랑 같은 말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3분의 B 더하기 2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크냐 그 말이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얘는 누가 큰 거냐.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변형이 가는 거라겠지. 자, 먼저 요 관계를 이렇게 만들려면 좌변처럼 만들려면 요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A를 마이너스 3분의 1배한 다음에 2를 더합니다. 그 소리야.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키면 돼요. 먼저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배는 생략했어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3분의 1배 할 거야. 그런데 음수를 곱한 거니까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양변에 플러스 2씩 하자 그러니까 더하기 2를 하자 더하기 2를 하자 이 말하고 같아요. 자, 똑같이 2씩 더했으니까 이제 이 방향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이 얘보다 큰 것이다. 즉 요것의 값은 왼쪽이 더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줄 때 이렇게 조건을 주면 이 조건식을 좀 정리한 다음에 A, B가 누가 큰가를 확인해서 다시 이것의 대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대소 비교해봤고요. 자, 이제 4번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식의 범위 구하기. 자, 이런 조건이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3A 6 자, A의 범위를 이렇게 주고 A의 범위를 주고 요것의 범위를 구해라 그래요. 자, 저것의 범위 그런데 저렇게 써지면 항상 문자가 좀 뒤에 있잖아요. 문자가 뒤에 있으면 앞으로 좀 빼라 그랬어요. 자,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2 이것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것의 범위를 구할 건데 A가 이런 조건일 때 이 범위일 때 이것의 범위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요 말은 해석을 하면 A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3분의 1배 한 다음에 2를 더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건데, 자, a가 있습니다, 지금. 자, 변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a의 범위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자, 이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한다는 거지. a를 마이너스 3분의 1배 해라, 그 말은 요것을 마이너스 3분의 1배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배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배가 이거 되겠지. 자, 얘도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도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배. 자, 똑같이 다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부등식의 각 변에. 여기는 이제 변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 모든 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씩 다 곱할 거야. 그러면 음수를 곱하면, 자, 이거 둘이 관계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바뀌면. 자, 이것도 똑같이 음수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a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다 그 말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좀 정리한다면 이거 약분돼서 뭡니까? 약분돼서 1이죠. 1 그 말이고, 그대로 좀 쓴다면 마이너스 3분의 a 그 말이고요. 얘는 곱해서 뭡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죠. 자, 이런 관계가 생긴 거야. 마이너스 3분의 a의 범위는 이런 거다 그 말이야. 자, 물론 이제 이 녀석 왼쪽에 자리 바꿔서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써줘서 바꾸면 돼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런 말이 생겼어요. 요것의 범위는 여기 색이다. 자, 부등식을 지금 각 변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틀어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씩 보태는 거야. 이제. 자, 여기에 2를 보태야 이 모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2를 해라. 자, 그러면 한 변에 2를 더했으면 나머지 편도 다 2씩 보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다 2씩 더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범위는, 요 녀석, 얘는 뭡니까? 지금 0인 거죠. 얘는 지금 3인 거죠. 그러니까 0 이상. 자, 얘가 0 이상이고 3 이하다. 그 말 생겼지. 자, 그래서 저것의 값의 범위는 그 말. 요 녀석의 값의 범위는 0 이상, 0 이상. 0과 같거나 크죠. 그 말 0을 좀 왼쪽에다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얘가 3인데 3과 같거나 작으니까 3을 오른쪽에 써주면 3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의 범위는 0에서 3이다. 그 말이야. 0 이상 3 이하. 요것의 범위는 그렇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의 범위 구할 때 어떤 문자의 조건을 보고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몇 배를 했느냐, 얼마를 뭐 나눴느냐 그런 거,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가는 거. 여기 0에서 3 이런 걸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연달아서 막 이렇게 있는데, 연달아서 있을 때도 모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뭐 똑같이 3배씩 하거나 똑같이 마이너스 3배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고 방향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식의 범위 구하기 이런 것은 뭐 시험에 거의 단골 메뉴입니다. 시험에 그냥 아주 흔하게 늘상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건이 주어진 식의 대소 비교. 자, 조건이 뭐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A, B는 음수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래 것들의 대소를 비교해라. 이제 0을 기준으로 뭐 양수냐 음수냐 비교해라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일단은 이 조건이 무슨 말인가부터 해석해봐야지. A가 B보다 큰데 둘이 곱하면 음수다. 자, 우리가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는 유리수 범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두 수의 곱이 음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그 말이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A가 B보다 크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A가 B보다 크긴 큰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부호가 다른 뜻이야. 둘이 부호가 틀려.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B가 음수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 B가 음수. 자, 요런 관계다 그 소리야. 이 두 조건을 합하면 그냥 A가 양수야, B가 음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자, 그럴 때 자, 얘들의 어떤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크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A 더하기 B는 0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큰 거냐? 자, 이렇게 물으면, 그럼 얘가 양수고 음수예요. 양수고 음수인데 양수라고 하고 음수라고만 했지 얼마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누가 크냐, 0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알아보라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은 0보다 뭐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뭐 0하고 같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양수니까 뭐 예를 들어 3 그래봐요. 3. 음수 뭐 마이너스 1 그래봅시다. 자, B가 만약에 이거랑 이렇게 더한다면 0보다 큰 거죠. 이렇게 2니까. 그런데 만약에 A가 양수인데 그냥 플러스 1이고 B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또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은 거잖아요. 만약에 A가 2인데 B는 또 마이너스 2다. 이랬다면 둘이 더하면 또 0이니까 0하고 또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것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은 이쪽이 크다 저쪽이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모르는 거야. 누가 큰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A, B 값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조건에 맞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양하게. 첫 번째 것은 누가 큰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더한 값은. 두 번째, A 빼기 B는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A 빼기 B인데 아까는 이제 더하기였는데 지금 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뺄셈의 성질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A는 기본적으로 양수라서 뭐 양수 누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빼기한데 빼기인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뭐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의 계산이지. 얘는 어떤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빼기 모양이야. 그러면 빼기 모양이니까 덧셈으로 바뀌니까 이 숫자끼리 더한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뭐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인 거죠. 자, 이것은 양수가 분명한 거다 그 말이야. 이것은 A, B의 절대값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냥 요 뺀 값은 무조건 양수인 거죠. 모양이 마이너스 이렇게 빼기 모양이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양수니까 A, B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저 조건이면 무조건 양수다 그 말이야. 얘는 이쪽이 큰 것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자, A 곱하기 B는 조건에서 이미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음수인 겁니다. 그냥. 자, A 곱하기 B는 양수음수인데 둘이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건 그냥 다른 거 알아보기 위해서 과정으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둘이 곱한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음수다. 이것은 이제 보통 문제고 나누기 값 A 나누기 B. 자, 얘는 0보다 크냐 작냐고 따지기. 사치견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A 나누기 B인데 A는 양수고 B는 음수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본 성질이 양수에서 음수를 나눈다. 이것은 음수인 거잖아. 음수니까 그냥 0보다 작은 거지 무조건이. 그래서 이거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2번하고 4번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런 조건이라면 얘는 무조건 A, B가 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그냥 0보다 큰 것이고 이것은 무조건 0보다 더 작은 것이지. 이것은 이제 항상 그렇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조건이 이거 외에도 조금 다른 식의 표현으로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든 간에 그 중에서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따진 다음에 주어진 식이 누가 크냐를 좀 따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일단 부등식의 성질은 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부등식의 성질의 핵심 포인트 기본 내용 이겁니다.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눌 때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그때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